이 자리에 농촌진흥청 이영희 국립식량과학원장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예.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 이영희입니다. 제가 평소에 애청해 왔던 경기방송 포커스인 프로그램에 이렇게 저희 국립식량과학원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 국립식량과학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품종 또 재배기술 개발과 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의 국가기관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식량과학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이 농촌진흥청이 지금 기관을 이전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수원과 참 인연이 깊은 곳이기도 했었는데 네, 그렇죠. 예. 이제는 이전한 곳에서 좀 예. 정착이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1962년에 이제 농진청이 수원에 설립이 됐는데 예. 저희 국립식량과학원은 이제 아시다시피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서 지난해 2월달에 전북 시행했습니다. 예. 벌써 한 1년 6개월이 다 돼가는데요. 사실 농업연구시설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장기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새로 이제 소를 잡은 곳에서는 저희들이 수원에서 이미 이제 많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갖고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의 시대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또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또 작물의 부가가치 향상 등 본연의 업무는 상당히 좀 강화하고 또 발빠른 기술을 보급해서 농업 농촌이 좀 더 건강하고 살찌는데 일조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수원에 그렇지만 네. 지금 전북 혁신 도시로 이전을 했지만 수원에도 또 일부 기능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본청을 포함해서 4개 소속 기관이 예. 전북 혁신 도시로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 식량작물을 소비하는 인구의 이 절반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수도권 상황을 늘 감안해야 되고 또 이 중부 지역은 역시 남부나 또 이런 지역하고 또 다른 농업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 환경에 맞는 농업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갖고 농촌진흥청 옛날 본청 자리에 중부작물부를 신설을 예. 했습니다. 중부작물부. 그래서 예. 중부작물부에서는 우리나라 중북부 기후대에 맞는 식량작물의 품종과 재배기술을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비지에 접점에 있기 때문에 소비지에 맞는 수확후 관리 기술을 연구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 중부작물부에는 올 초에 이 농업기술 역사관이라는 것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 왜 했냐면은 이제 수원을 떠나서 전북으로 가면 수도권에 계신 그런 국민들이 우리나라 농업 역사에 좀 이런 이 기록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 너무 거리가 멀어서 못 보실까봐 예.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마련했으니까 예. 기회가 되시면 좀 많이 오셔서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농촌진흥청 부지에 예. 농업기술 역사관, 역사관을 농업 기술 어떤 발전상을 그렇습니다.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맨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식량원이라고 하면 쌀이나 보리나 옥수수 같은 우리 식생활에 네. 직접적으로 주식 이런 품종 육성에 아주 산실이라고 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같은 작물들의 이 소비가 좀 늘고는 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아쉽게도 우리 지금 국내 이 작물의 양곡 소비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만 해도 이제 국민 1인당 쌀을 포함한 양곡 소비량이 한 72kg 정도로 30년 전인 1985년에 한 144kg에서 절반 가까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예. 근데 반면에 이제 가공용 쌀하고 작곡 소비는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정에서 먹는 거 아닌 사업체 부분의 연간 쌀 소비량은 한 57만 5,460톤으로 이제 전년 대비 한 7.6% 증가를 했는데 기타 양곡
즉 콩이나 잡곡 등의 소비량은 8.8kg로 전년 대비 한 1.1% 정도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우리 이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이러한 소비 감소 추세를 반영을 해서 술, 또 국수, 빵 등 가공식품을 만들기 좋은 쌀, 또 기능성을 높인 잡곡 그런 품종하고 가공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뭐 이 최근에는 이 개발된 작물로 이 산업체와 또 이 협업을 추진을 하셔서 네. 가공식품 개발이 좀 또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렇습니다. 연장선상 같은데요. 예, 예. 가공식품 개발이 많이 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네. 대표적인 것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주로 뭐 이 쌀 같은 경우는 뭐 예. 삼광 쌀빵, 예. 또 세미면을 이용한 뭐 쌀 파스타, 예. 또 고아미를 이용한 쌀국수. 예. 그다음에 이제 잡곡 중에서는 뭐 아라리 파치다는 팥을 이용해서 그 천안의 호두 과자, 예. 또 경주의 항남빵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는 이제 뭐 들기름 다유라는 품종을 위해서 생들기름, 또 땅콩 중에는 뭐 케이올이라는 땅콩을 가지고 우도의 그 특산품으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예. 또 이 외에도 이제 새싹보리라든지 또 땅콩 쌍나물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해서 그 산업체에 이제 기술을 이전하고 또 제품화를 통해서 기업의 이제 저 경쟁력을 높이고 또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보면 그 팥, 뭐 들깨, 땅콩 다 이제 그 쌀은 아니고 네네. 예, 잡곡들인데 예. 어떻게 좀 많이 팔리고 있나요? 이 산업체에서 어떻게? 예, 뭐 상당히 좀 이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심지어는 뭐 수출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앞으로 이 국내에서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상당히 호평을 받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그 해외 시장 진출의 그 반응까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 이 쌀 개방이 참 이 본격화되는 데다가 사실 지금 이 젊은 세대가 밥보다는 좀 빵에 좀 익숙한 그렇죠. 그런 예. 세대 아니겠습니까? 예, 예. 밥 안 먹는 문화가 좀 많이 확산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1985년에 비해서 네. 지금 쌀 이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그렇습니다. 예, 예. 아주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쌀 산업이 참 중요한데 그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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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이 국내에도 이제 외국산 쌀이 이제 수입이 되고 있으니까 예. 일단은 이제 수입쌀보다는 맛이 좋은 품종을 육성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밥을 잘 안 먹으니까 예. 이제 빵이라든지 국수 등을 만들기에 적합한 예. 그런 그 품종 가공용 쌀 이런 것도 좀 저희들이 육종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예. 이제 성인병이라든지 또 다이어트 이런데 이제 그 아주 필요한 그런 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소비 촉진에 이제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요즘은 뭐 1인 가구라든지 뭐 나홀로족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뭐 간편식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 이런 현대인이 그 유고하는 그 소비 패턴을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뭐 그런 이 가공식품도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서 이 산업체에 기술도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학생들한테 좀 쌀 소비를 많이 이제 유도를 시키기 위해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뭐 아침밥 먹기라든지 예. 또 쌀 중심의 식생활 이 개선이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홍보 활동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좀 반드시 좀 많이 홍보가 돼서 예. 좀 이렇게 우리나라 그 식량인 이 쌀이 좀 많이 소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국립식량과학원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먹거리가 주 업무지만 사실 또 바이오 에너지 관련해서 연구도 많이 하신다고 듣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면 뭐 어떻게 그 뭐라고 주로 이제 설명을 우리가 주실 이제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이 대개 이제 에너지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석유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인데 이제 예. 화석 에너지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화석 에너지 이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이 식물에서 이제 에너지를 찾는 겁니다. 예를 예. 들어 갖고 뭐 비디라 그래 갖고 이제 바이오 디젤 유체 같은 것들을 이제 섞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에탄올 ED라고 그러죠. 이제 에탄올 같은 걸 섞어 가지고 이제 이 휘발유를 만든다든지 아.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 에너지의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먼저 시작을 했고요. 저희는 좀 후발주자인데 초기에는 뭐 옥수수 같은 것들, 이 전분을 이용해 갖고 이제 많이 이제 그 바이오 에탄올 같은 거를 생산했는데 이게 이제 전분이 식량하고 경합을 되다 보니까 예. 식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옥수수를 먹어야 되는데 이걸 에너지로 쓰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예. 최근에 저희는 이제 그런 비식량 작물, 뭐 억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해서 예. 요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 에탄올을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는 시험 공장을 저희들이 무안에 그 설립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뭐 기술 수준은 우리나라가 뭐 정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유 사업이 상당히 발전해 갖고 예. 있는데 이제 이거는 식물체를 가지고 에너지를 하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서는 이렇게 크게 앞서다고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 열심히 좀 외국을 이제 앞설 수 있도록 후발주자로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예. 이 식량 자원을 이용한 정말 이 각국의 정말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뭐 네네. 소리 없는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 이 국내 상황 어떠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나 대비나 이런 걸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 하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네. 예. 뭐 일반적으로 참 우리나라가 그 과거에 70년대 예. 그 이 보릿고개라는 그런 뭐 용어가 나올 정도로 이게 먹거리가 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0년대 말에 통일벼를 저희들이 이제 개발해 갖고 이 보릿고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 사료를 비롯한 곡물 작업률이 20%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80% 가까이는 수입이군요. 전부 다 수입을 예.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쌀은 저희들이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넘치는 예. 좀 뭐 일부 예. 이제 남아서 이제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사회적으로 쌀 소비에 대한 이제 그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여하튼 저희들이 뭐 옥수수, 콩, 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 위기가 오면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이 온난화 그래서 기후 변화에서 상당히 이 농업 생산에 많은 그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하는 나라가 기후 변화에서 숙련들면 우리가 쌀이 아니고 곡물을 수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식량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 뭐 비록 쌀이 남지만은 이 식량이나 곡물 작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쌀이 남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쌀 대신에 논에다가 이제 다른 작물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수입하는 콩이라든지 밀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심어서 이제 생산량을 조절하면서 이제 우리 작업률도 좀 높여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연구도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런 뭐 이 좀 우리나라는 이제 소규모 농가가 많기 때문에 예. 소규모 농가에 맞는 농업 생산 모델, 식량 작물 생산 모델을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기후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 변화도 그 이상기후에 대해서 잘 견디는 그런 품종이라든지 또 이런 그 재배 기술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이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참 이 나눌 말씀은 참 많은 것 같은데 네. 준비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우리나라 농촌의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개발 또 이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이 고부가가치 농업 또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6차 산업 예, 이런 데에 대한 이제 갈 방향을 저희들이 열심히 좀 제시를 하고요. 또 앞으로 이제 이 남북 통일이 될 때 통일을 대비해서 이 북한의 식량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도적으로 저희들이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또 신뢰를 받고 또 우리가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그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이 아프리카 같은 그런 그 나라들을 저희들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선도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저희 이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을 계속 좀 보여주시고 우리 농업인들이 정성스럽게 그 재배한 국산 농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시고 애정을 갖고 그 지켜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영희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포커스인 진행의 최일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